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사람의 숨소리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웠고, 너무 낮고, 너무 제 뒤였다. 그냥 어둠 속에서 스며 나오는 어떤 기척이라고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심장 박동은 서서히 박자가 깨지기 시작했고, 그날 덕유산 계곡에서 있었던 일들은 지금도 제 머릿속을 짓누르듯 반복됩니다. 저는 올해 35입니다. 아내와 함께 종종 주말 캠핑을 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많은 캠핑장이 아닌 한적한 계곡을 좋아했습니다. 덕유산 쪽은 예전에 대학 시절부터 종종 갔던 곳이라 우리는 익숙한 기분을 느끼며 단풍 든 나무들 사이를 지나 텐트를 칠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늦가을, 낮에는 따뜻했지만 밤이 되면 체감 온도가 갑자기 꺾여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계곡 물소리가 적당히 들리고 바로 위쪽으로는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평평한 자리였습니다. 목재 테이블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졌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캠핑장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방치된 곳이었고 관리인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적막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늘 도시 소음에 지쳐 있었고 이런 자연의 공백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 느꼈던 고요함은 평온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경고 같았습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버너에 불을 올려 따뜻한 국물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헤드랜턴을 켜고 주변을 정리했는데 그 빛이 흔들릴 때마다 나뭇가지 그림자가 이상하게 길게 늘어져 저를 지나쳤습니다. 바람 때문이겠지, 별일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이미 저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하게 진동하는 감정 같은 것.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나서부터 우리는 작은 불멍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신도 거의 안 되고 불빛도 우리 외에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처럼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좀 너무 조용하지 않아?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굳이 말을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원래 이런 데가 그래. 좋잖아. 완전 힐링. 그런데 아내는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유독 여러 번 멈춘 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텐트 뒤쪽. 오래된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그곳. 저도 무심코 그쪽을 보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드랜턴을 비춰도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어둠만 더 짙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거기서 누가 지나간 것 같이 보였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계곡 물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음향이 우리를 둘러싼 공기까지도 그 말 때문에 갑자기 밀도가 달라진 것처럼 저는 일부러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들짐승일 거야. 이 근방에 고라니도 많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제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걸 느꼈는지 불안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불을 조금 더 지피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무언가가 신경을 긁는 듯한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발걸음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삼킨 채 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등지고 앉아 무시하며 이야기하려 했지만 들리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들짐승이라면 훨씬 빠르고 경쾌한 움직임이 들렸을 텐데 이건 머뭇거리며 가까워지는 의도적인 움직임, 그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결국 일어나 손전등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가지마. 그냥 앉아있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보고 올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추려는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치 제가 일어나는 걸 지켜본 사람처럼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빛을 향해 어둠을 밀어냈지만 나무, 풀숲, 돌, 어떤 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안쪽까지 시려오는 그런 온도.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있어? 아니, 아무것도. 그렇게 말했지만 제 뒷목은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비추지 않은 바로 옆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방향만 유독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울리는 듯한 미묘한 떨림까지. 저는 손전등을 끄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텐트 들어가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둘러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텐트 안은 더 따뜻해야 했지만 그날은 유독 냉기가 흘렀습니다. 입김이 조금씩 보일 정도의 온도였는데 이상한 점은 몇 시간 전까진 그렇게 춥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낭 속에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 일찍 가자. 그래. 근데 당신도 느꼈지? 나만 그런 거 아니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인정하는 순간 마치 그 존재가 우리 대화를 듣고 반응이라도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텐트 바로 옆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가깝게, 너무 천천히, 그리고 너무 확실하게 뭔가가 우리 텐트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숨을 참고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텐트 천이 안쪽으로 약하게 패이듯 눌리기도 했습니다. 손 모양 같기도 하고 발 모양 같기도 했습니다. 형체를 분간할 수 없게 천천히 한 바퀴 도는 듯한 움직임.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쾅쾅 울렸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지고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밖의 소리는 우리가 조그만 숨이라도 내쉬면 그쪽도 멈추고 다시 움직일 때는 꼭 우리가 어떤 반응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텐트 뒤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고 마치 폐가 젖은 사람처럼 축축한 느낌의 호흡. 절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람, 맞아? 저는 그때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숨소리는 사람의 것이었지만 그 리듬이 사람의 호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오래. 마치 누군가가 숨을 연습하는 것처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들은 건 단순한 기척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바로 뒤에 선 무언가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텐트 뒤편에서 천을 눌러오던 형태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텐트 천 너머로 우리 얼굴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 천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동안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팔을 쥐고 있었지만 그 힘조차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텐트의 얇은 천 너머에서 어떤 형태가 우리 쪽을 들여다보는 그 움직임만이 모든 감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천은 아주 천천히 사람 손가락 한마디만큼씩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이 머리 위까지 다다랐을 때 저는 그 뒤에 있는 무언가의 정확한 위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존재의 시선이 피부 위로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눈이 우리를 훑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저거 사람 맞아?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대답하지 마라는 본능적인 경고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숨을 죽이면 멈추고 아주 미세한 떨림이라도 생기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패턴은 너무 고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 바로 옆에서 또 하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아! 그 호흡은 겨울밤 공기보다 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텐트 너머로 차가운 입김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가슴 중간에서 걸려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투명해지고 머리는 따끔하게 저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움켜잡고 떨며 말했습니다. 나 꿈 아니지? 그치? 나 착각하는 거 아니지? 저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만 대답했습니다. 착각 아니야. 우리 지금 뭔가 잘못된 걸 마주한 거야.
그 존재는 천을 타고 위쪽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바로 위에서 숨을 쉬던 무언가가 사라진 건지 아니면 조용히 기다리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인위적이었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고 계곡물 소리마저 아까보다 훨씬 멀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지금 나갈까? 저는 그 말만큼은 바로 부정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가면 더 위험해. 아내는 이해하지 못한 듯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왜? 여기가 더 무섭잖아. 지금은 밖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를 텐트 밖으로 유도하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천을 올려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하던 움직임,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듯한 침묵. 그건 마치 우리가 궁금증이나 공포에 못 이겨 밖으로 나오기만 기다리는 행동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지나더니 바깥 온도가 또 한 번 떨어졌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야간 온도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깊게 공기가 꽉 막힌 곳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숨쉬기 너무 차갑지 않아? 저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입김을 내뱉어 보았습니다. 그 하얀 김이 텐트 안 가득하게 떠오르는 걸 보며 내심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래 이 정도 온도는 아닌데. 말을 끝내려는 순간 우리가 누워있는 바로 옆 텐트 바깥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걸음처럼 규칙적인데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뚝뚝 바닥을 밟는 소리. 그리고 그 발걸음이 어느 순간 텐트와 딱 붙은 위치에 멈췄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마가 제 팔에 닿아 있는 걸 느끼며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제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있는 건 사람의 리듬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러더니 천 너머로 그것이 아래로 천천히 숙여지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형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자가 텐트 안쪽으로 어둡게 드리워지며 윤곽을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길쭉한 머리의 형태, 어깨가 어느 방향으로든 너무 각져 있고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있어야 할 위치에 너무 또렷한 흐릿함 같은 것이 깜빡였습니다. 빛에 반사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밝아지는 눈동자 같은 존재. 아내가 눈을 질끈 감으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소리마저 들릴까봐 저는 아내의 손을 감싸 막았습니다. 그 순간 그 눈 같은 흐릿함이 천을 향해 아주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텐트 천이 안쪽으로 바싹 빨려 들어갈 정도의 강도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침낭 속에 몸을 웅크렸고 아내도 같은 움직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그 존재가 텐트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긁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쓸어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처럼 손발로 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긴 신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마치 길고 마른 팔이 텐트 천을 따라 훑는 듯한 소리. 아내는 울음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움직이지도 말고. 그럼 언제까지? 사라질 때까지. 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라지긴 할까? 텐트 위로 퍼지는 기어다니는 소리는 어느 순간 뚝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텐트 앞 지퍼 있는 부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등골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퍼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지퍼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퍼 잠궈놨지? 잠궜어. 근데 왜 움직여?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무 느낌 없어. 그냥 바람 때문일 수도 있어.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지퍼 움직임은 바람으로는 불가능한 방향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다시 위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낭 속에서 손을 꺼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퍼가 툭 하고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텐트 뒤편에서 낮고 훨씬 더 가까운 숨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마치 텐트 천을 바로 앞에 두고 딱 그 거리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까 움직이던 존재는 단 한 개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그걸 느꼈는지 제 손을 더 세게 쥐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뒤에도 있어. 저는 이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텐트 앞, 텐트 뒤, 그리고 천 위에서 드리워졌던 그 그림자들. 우리는 지금 세 방향에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텐트 뒤에서 천천히, 너무 천천히 확실하게 무언가가 텐트 천을 바깥에서 잡고 안쪽으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력은 처음엔 아주 작은 손바닥 하나만 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천에 닿은 그 부분이 점점 넓어지며 마치 어떤 형체 있는 무게가 텐트 전체를 덮으려는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내 쪽으로 끌어안았고 아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눌림은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천천히, 너무 천천히 손가락처럼 보이는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텐트 천이 안쪽으로 휘어들면서 5개의 선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사람 손가락처럼 보였지만 길이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길고 굽어있는 각도가 기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아주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텐트 천을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손톱이 아닌데도 천이 마찰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죽는 거 아니지? 저는 대답해야 하는 생각이 너무 흐리고 몸이 굳어 있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우리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제 귀에조차 설득력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텐트 앞쪽에서 아까 흔들리던 지퍼가 아주 미세하게 덜컥하고 흔들렸습니다. 1번, 그리고 2번. 저는 숨을 삼키며 지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퍼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퍼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입을 틀어막으며 울음을 삼켰고 저도 비명 대신 이를 악물고 숨을 삼켰습니다. 지퍼는 바람 없이도 손길 없이도 1cm, 2cm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열리면.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텐트 뒤에 선을 누르던 그 긴 손가락 같은 형태가 갑자기 툭 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압력이 천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지퍼 있는 앞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마치 손가락이 텐트 천을 스치는 소리가 지퍼 쪽에서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완전히 천 너머였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있는 이 작은 공간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사실을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목덜미에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문 여는 거 막아, 당신, 제발. 저도 그 말에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끝까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퍼는 또 한 번 내려갔습니다. 덜컥. 이번엔 4, 5cm 정도. 이제 작은 틈 사이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계곡의 어둠, 달빛 없는 숲의 그림자, 그리고 틈 사이에서 하얀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눈동자 같기도 했고 빛이 반사된 것 같기도 했고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 짧아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그 틈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텐트 뒤에서 또 하나의 낮고 차가운 숨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 아까 그 숨소리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이번엔 대각선 뒤쪽, 아내의 바로 등 뒤에서. 아내는 거의 울듯이 속삭였습니다. 뒤에서도 들리지? 나 귀 바로 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텐트 지금 둘러싸여 있다. 정말 완전히
앞, 뒤, 측면, 아래, 위에서 아까 움직이던 그 그림자까지. 우리는 지금 5개의 위치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존재와 함께 있습니다. 숨이 막혀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아내가 제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도망가자, 제발. 여기 있으면 진짜 우리. 저는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비어버렸지만 이상하게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려면 지퍼를 열고 나가야 한다. 근데 지퍼는 이미 반쯤 열려 있고 밖에는 이건 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 있는 것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쪽 지퍼 너머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그리고 지퍼가 마지막으로 크게 덜컥 하고 흔들리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퍼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틈 사이로 달빛도 없는 계곡의 어둠 속에서 2개의 흐릿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둠 속에서 어둠보다 더 진하게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2점, 눈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놓치지 않고 절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점은 한동안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텐트의 모든 면에서 손가락 같은 압력이 사라졌습니다. 숨소리도 멈추고 지퍼 흔들림도 멈추고 기어다니는 소리도 멈추고 모든 기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갔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귀를 세우고 숲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계곡물 소리도, 바람 소리도, 곤충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작은, 진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텐트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 너희 가. 아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명을 참고 입을 막았고 저는 심장이 멈춘 것처럼 숨이 끊겼습니다. 그 속삭임은 사람 목소리 크기였지만 사람의 박자와 음색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너무 늘어진 말, 너무 느린 호흡, 너무 작은 소리인데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리감. 그러고 나서 뒤쪽에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서는 듯 천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제 어깨 높이까지. 그 실루엣은 더 길고 더 비정상적이고 더 굽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쥐며 입 모양만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도망쳐야 해.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을 보면서 이제 더는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지금이다. 저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침낭을 걷어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이 텐트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텐트 위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건 지퍼가 혼자서 완전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손전등 불빛에 반쯤 잠긴 채로 창백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이미 무언가를 건드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목 뒤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 정말로 누가 모기장 앞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들은 발걸음이 사람의 것이 맞기나 했던 건지.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내 귀에도 내 말은 조용히 흔들리는 것처럼 들렸다. 괜찮아. 일단 가 나와서 확인만 해보자. 우리 둘 다 같이. 아내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 혼자 나가게 둘 생각도 없어 보였다. 아내 손이 내 팔을 꽉 잡은 힘이 너무 세서 그 자체가 이미 말하고 있었다.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나는 손전등을 들고 모기장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계곡의 밤 공기가 텐트 안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며 얇은 막처럼 느껴졌다. 숨을 한번 들이마실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깊숙이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 텅 비어 있었다. 모닥불은 이미 절반 이상 꺼져가고 있었고 주변은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깊었다. 하지만 정말 아무도 없었다고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불빛이 닿지 않는 나무들 사이 그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잠깐 움직인 것 같기도 했다. 정확히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형태.
너무 희미해서 봤다라고 말하기조차 망설여지는 그림자 같은 덩어리. 내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돌았다. 야생동물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쓸데없이 겁먹고 있는 걸까? 나 스스로 계속 이유를 찾고 있었지만 가슴속의 불안은 이유 찾기를 이미 포기한 것처럼 점점 커져만 갔다. 나는 텐트로 돌아와 아내에게 고개를 저었다. 없어. 아무도 없어. 아마 산짐승이었나 봐. 아내는 내 표정을 읽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내용보다 내가 진짜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그래서였을까? 아내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당신 거짓말할 때 표정이야. 그 말에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다시 잡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 작은 마찰음조차 너무 크게 들려서 텐트 밖에 있는 어둠에게 우리가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잠을 청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아내는 내 옆에 다붙어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고 나는 텐트 꼭대기에서 흐르는 물방울 소리와 나무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낮고 끊어지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바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바람은 일정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불규칙적이었다. 부러진 목소리 같은 혹은 말하려다가 끊기는 사람의 숨소리 같은 아주 낮은 억눌린 울음 같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방향이 모기장 쪽이었다. 아내도 들었는지 몸을 움찔하고 떨며 내 손을 잡았다. 그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건 산짐승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설명하면 할수록 그 존재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때 갑자기 텐트 모기장 바로 바깥에서 사각하고 마른 가지를 밟는 소리가 났다. 우리 둘 다 동시에 숨을 멈췄다. 손전등을 켤까 말까. 켰을 때 더 무서운 걸 보게 되면 어떡하지? 내 손가락이 스위치 가까이 갔다가 멈추길 여러 번. 손전등을 킨다는 건 이제 도망칠 기회조차 버리는 행동 같았다. 반대로 켜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었다. 아내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켜지 마. 그 말은 거의 기도에 가까웠다. 뭔가를 보지 않으면 그 존재가 우리를 정말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 가능한 한 움직임을 줄이며 최소한의 호흡만 유지하려고 했다. 어둠 속에 숨어야 했던 건 우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존재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 때문이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 발걸음은 곧 잦아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 텐트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기묘하고 일정한 움직임. 그러고 나서 딱 한 번. 아,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고 너무 메마르고 너무 길쭉한 목소리가 텐트 맞은편에서 들렸다. 아주 짧았지만 그 한 음절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눈동자 뒤편까지 얼얼하게 울렸다. 아내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바로 모기장 바깥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정말로 몇 초 뒤 그 무언가는 더 이상 숨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다. 모기장 앞에서 두 번 툭툭 손을 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텐트의 천이 아주 살짝 안쪽으로 들어왔다 다시 펴지며 작은 진동을 만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감싸 안았고 아내의 온몸은 차갑게 식어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며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어떤 설명도 합리화도 핑계도 더는 떠올릴 수 없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산짐승도 아니다. 이 계곡에서 우리를 보고 있던 셰이, 우리가 텐트를 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어쩌면 아까 우리가 텐트에서 눈을 떴을 때 모기장 너머에 서 있던 그것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퇴로도 없었다. 도망칠 곳도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함께 기대하던 단순한 캠핑이 이렇게 기괴한 공포의 중심이 될 줄 누가 상상했을까? 우리는 텐트 한 겹 사이에 두고 어떤 무언가와 대면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존재는
마치 우리를 확인이라도 하듯 아주 느리고 확실하게 텐트 천을 긁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나는 숨을 삼키며 생각했다. 절대 움직이지 마. 절대 눈에 띄지 마. 제발 그냥 지나가라. 하지만 그 존재는 우리에게서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텐트 밖의 소리들은 더 명확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은 처음부터 있었다. 단지 내가 계속 무시해왔을 뿐이다. 텐트 밖에서 천을 긁는 그 소리가 시간의 감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아내도 나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한 채 마치 우리 존재 자체가 들키지 않기만을 기다리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손전등은 아직도 손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켜는 것이 불가능했다. 빛이 닿는 순간 그것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긁는 소리가 잠잠해졌을 때 나는 오히려 더 긴장됐다. 소리가 사라졌다는 건 그 존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으니까. 어둠 속에서 조용해지는 건 떠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귀에 압력이 걸릴 정도로 무겁게 이어졌다. 아내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움직이지 말자. 우리 지금 자는 척이라도 하자. 하지만 말하자마자 스스로도 그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다. 자는 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순간 바깥에서 아주 작은 툭 하는 소리였다. 뭔가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 뒤를 이어 바스락. 낙엽 위를 누군가 손으로 뒤적이는 듯한 미세한 마찰음. 처음엔 단순한 발걸음처럼 들리지 않았다. 발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더듬는 듯한 끈적하게 이어지는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점점 텐트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숨을 들이키려다가 멈췄다.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됐다. 아내가 내 옆에서 전신을 굳힌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이 너무 미세해서 내가 그녀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귀를 가까이 가져가야 할 정도였다. 바로 그때 텐트 바닥에 천이 천천히 확실하게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안쪽으로 마치 바깥에서 누군가 가락으로 바닥을 꾹 눌러서 원을 그리듯 천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처럼. 그 움직임은 늦지만 일정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내부의 공기가 떨릴 정도로 섬뜩한 리듬. 나는 바로 옆에서 그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아내도 그 흔들림을 보는 순간 숨을 완전히 멈췄다. 그 손가락 같은 돌출은 텐트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기 있다. 너희를 알고 있다. 그 사실만을 은근하게 확고하게 전하고 있었다. 나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내 머릿속의 한 구석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천을 더듬을 수는 없어. 이건 동물도 아니다. 왜 움직임이 이렇게 느리지? 그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소리보다 더 깊고 더 끔찍한 공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손가락 같은 돌출이 사라진 직후 이번에는 반대편 텐트 벽에서 아주 낮게 후 사람의 것과 닮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호흡 소리가 들려왔다. 빈 공간을 밀어내는 공기 흐름이 텐트 천을 아주 조금 밀어냈다. 아내의 손이 갑자기 내 손목을 세게 붙잡았다. 그녀가 떨며 입술을 떼지 않은 채 거의 무음으로 말했다. 코 냄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 생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그저 원초적인 본능이 말했다. 움직이면 안 돼. 소리를 내면 안 돼. 계곡에는 이제 우리의 심장 소리만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텐트 지퍼 쪽으로 조금도 눈을 돌리고 싶지 않았지만 시야 한 구석으로 천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거기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맞았다. 그 존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 침묵 속에서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놓은 상태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쾅! 바로 모기장 앞에서 뭔가가 치고 지나가는 울림이 들렸다. 그 소리는 텐트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심장을 찢어놓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아내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나는 그녀를 붙잡아 입을 막았다. 이 상황에서 소리를 내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우리 둘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존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분명히 두 발로 걷는 소리였다. 하지만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다. 흙을 밟는 느낌도 무게의 이동도 거의 없었다. 그저 낙엽이 털썩거리는 아주 얇은 소리만 존재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조차 이 존재 앞에서는 지나치게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그건 무엇인가였다. 그리고 그 무엇은 우리가 있는 이 텐트 안을 알아보고 있었다.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더니 텐트에서 6-7m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러고는 우리가 처음 텐트 밖에서 들었던 그 억눌린 음성을 그 존재가 다시 뱉었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더 의도적이었다. 마치 우리를 부르기라도 하듯 천천히, 길게. 공기가 오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텐트 안의 온도가 갑자기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내 손끝까지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한 번 더 울렸다. 이제는 방향이 달랐다. 계곡 건너편 나무 뒤 어둠 속 전혀 다른 곳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완전히 얼어버렸다. 아까 텐트 바로 앞에 있던 존재가 어떻게 저쪽에서도 동시에 들릴 수 있지?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울먹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누르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낯선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무엇인가가 여러 방향에서 우리를 둘러싸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보였던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개? 아니면 한 존재가 공간을 옮기는 방식 자체가 인간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걸까? 나는 생각을 멈추려 했지만 머릿속이 스스로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것이 더 공포스러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 텐트 뒤편, 우리가 절대 등지고 있던 그 방향에서 텐트 벽이 안쪽으로 깊게 눌렸다. 손가락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었다. 형체가 너무 커서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가 우리 바로 뒤에서 굽어들어와 텐트 천을 눌러오는 형태였다. 나는 숨을 삼키지조차 못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굳은 채 거의 숨이 멎을 정도로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천 너머에서 천천히 정말 느리게 내 쪽으로 향하는 무게의 이동이 느껴졌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 계곡의 한밤중 완전히 고립된 이 텐트 속에서 그 존재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순간 텐트 천 너머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형체가 마침내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이상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거기 있지? 거기 있지? 그 목소리는 마치 사람 흉내를 내는 동물처럼 이상하게 휘어져 있었다. 발음은 맞지만 억양이 어딘가 틀려 있었다. 너무 길게 늘어진 모음, 너무 얕은 숨, 그리고 사람의 성대가 낼 수 없는 떨림.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꺼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았다. 저 목소리가 우리를 인지해서 부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반응하길 기다리는 일종의 미끼인지. 아내는 내 옆에서 완전히 굳은 채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았다. 왜 우리를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었다. 왜 여기서, 왜 이 시간에, 왜 하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향해 수천 개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입술이 굳어서 떨려서 공포로 마비돼서가 아니라 그 목소리에 대답하는 순간 이 존재가 우리가 반응한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될까 봐서 나는 미세하게 머리를 저으며 아내에게 절대 대답하지 마라는 신호를 보냈고 아내도 눈을 감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존재는 마치 우리의 침묵을 정면으로 듣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텐트 뒤쪽을 깊게 눌렀던 그 압력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이번엔 텐트 오른편으로 이동했다. 낙엽 위를 스치는 무언가가 미세하게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것은 발걸음이 아니었다. 너무 가볍고 끊어지는 움직임. 마치 지면에 무게가 없는 발이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소리.
아내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고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있는 감촉이 지금의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방향을 옮긴 그 존재는 이번에는 텐트 오른편에서 아주 낮게 텐트 천을 두드렸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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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규칙적이지 않은 리듬은 마치 우리 심장박동을 따라하는 것 같았다. 정확히 우리가 떨며 숨죽인 상태에서 뛰는 심장박동의 속도와 비슷했다. 나는 그걸 깨닫고 더욱 심장이 빨려들듯 뛰기 시작했다. 따. 이번에는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낮은 음으로 말했다. 그 목소리가 텐트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따라오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우리가 내는 소리나 떨림을 따라한다는 건가?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에 텐트 위쪽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손톱 혹은 얇은 나뭇가지가 천을 긁는 듯한 사각거림. 하지만 그 움직임의 길이는 너무 길었다. 나뭇가지보다 훨씬 길고 훨씬 느릿했다. 아내가 간신히 입술을 떼고 내게 속삭였다. 저게 사람 손이 맞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존재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순간 드디어 소리가 멈췄다. 완 어둠, 물,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사라졌다고 믿고 싶은 만큼의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몇 초일지도 몰랐다.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쯤 아내가 몸을 약간 움직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라진 거 맞지? 나는 천천히 귀를 기울이며 주변을 살폈다. 소리는 없었다. 아까의 숨소리도 발소리도 긁는 소리도 없었다.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언제까지고 텐트 안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리 둘이 서로를 붙잡으며 조심스레 텐트 지퍼를 조금 내렸다. 지퍼가 아래로 내려갈 때 나는 문자 그대로 숨을 멈췄다. 이 얇은 소리 하나로도 누군가가 다시 다가올 것 같았다. 밖은 어두웠다. 하지만 아까처럼 기묘하게 왜곡된 어둠은 아니었다. 그저 숲이 가진 자연스러운 깊은 밤의 어둠. 손전등을 약하게 켜서 바닥 쪽만 비춰봤다. 낙엽 사이에 이상한 모양의 자국이 있었다. 발자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늘고 길쭉했다. 손자국 같기도 했지만 손가락이 사람의 것보다 길이가 2배는 넘어 보였다. 4개인지 5개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중간이 묘하게 비어 있었다. 아내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저게 그거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 발짝을 더 내리는 순간 그 자국은 더 이어져 있었다. 텐트 주변을 거의 한 바퀴 돌며 여러 방향에서 우리 텐트를 바라보고 있던 흔적처럼 나는 갑자기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이 존재는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계속 텐트 주변을 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도망쳐야 한다. 이런 곳에 더 있을 수 없다. 나는 빠르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카메라 가방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다. 아내는 차량 키를 꺼내 손에 꽉 쥐고 있었고 눈물이 이미 눈가에 맺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텐트를 정리하려고 무릎을 굽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계곡 아래에서 아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오지 마.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아내는 울음을 터뜨릴 뻔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했어. 우리한테 직접. 그 목소리는 이번엔 분명히 더 가깝게 들렸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었다. 나무 뒤 계곡 아래 우리 텐트 뒤편 서너 방향에서 거의 동시에 울렸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존재는 텐트를 향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리 위에서 나무가 크게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다. 어둠 속 나무 꼭대기 한가운데 아무 형태도 아무 특징도 분명하지 않은 그저 커다란 덩어리 같은 무언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까 텐트를 뒤에서 눌렀던 그 형체, 그것이 지금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숨이 멎을 정도로 경직되었고 그 존재의 형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계곡 아래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내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이 계곡에서 우리를 향해 경고를 보내고 있던 존재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던 그것이 서로 다른 존재였다는 걸.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정말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순간의 공기는 기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뒤통수 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천천히 스며드는 느낌을 얻고 그때부터 심장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등을 쥐고 있었지만 그 손끝이 식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마치 산 전체가 저희를 조용히 바라보는 듯한 압박감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다기보다 제 입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우리 텐트로 가자. 말한 뒤에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고갯짓은 평소의 움직임보다 훨씬 느리고 굳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가 앉아있던 계곡 옆 바위에서는 여전히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그 물소리조차도 평소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잔잔해야 할 계곡물 소리가 묘하게 울리는 듯했고 중간중간에 물이 툭툭 튀는 이상한 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눈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무 이유 없이 낯설어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순간만큼은 그 소리조차 저희를 노리고 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텐트까지 돌아가는 길은 가까웠습니다. 캠핑 전문가들 말로는 등산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 가장 안전하다길래 그 기준으로 자리 잡았던 터라 눈으로 보면 금방이었어요. 그런데 발을 떼는 순간부터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켜두었는데도 불빛이 유난히 약해 보였고 빛이 닿는 나무와 덤불이 서로 뒤틀린 그림자를 만들어서 길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정도였어요. 제가 아는 덕유산의 숲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숲 한가운데가 조금씩 모양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걷는 내내 뒤에서 누군가 아주 천천히 따라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너무 느려서 발자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만큼 끈적했고 바닥에 낙엽이 하나씩 밟혀 눌리는 듯한 미세한 압력이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뒤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인간은 뇌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본능적으로 확인하려는 욕구와 확인하면 안 된다는 공포가 동시에 생기는데 그 두 감정이 서로 잡아당기면 움직임이 이상해집니다. 저는 그 경계선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 손에 땀이 차기 시작한 게 느껴졌는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텐트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텐트는 분명 설치한 그대로였는데 주변 환경이 눈에 익지 않았어요. 텐트를 칠 때 봤던 나무의 위치나 덤불의 형태가 아주 미세하게 달랐고 발을 옮길 때마다 땅의 느낌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같은 장소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처음 텐트를 쳤던 때보다 낮은 조도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숲 전체가 다른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변해 있었어요. 텐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지퍼를 열고 아내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텐트 안은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좁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넣어둔 침낭과 장비가 그대로 있는데도 공간 자체가 줄어든 느낌이 들었어요. 손전등을 켜놓은 상태였는데 그 빛이 텐트 내부의 천에 닿자 묘하게 파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색이었습니다. 아내는 숨을 고르려고 침낭 위에 앉았고 저는 지퍼를 천천히 닫았는데 그 순간 지퍼를 완전히 다 닫기도 전에 텐트 바깥에서 쓱 하고 무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바람이 천을 스치는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손바닥 전체로 텐트 표면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듯한 아주 넓고 무거운 닿는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지만 동시에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듯한 체념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텐트 천을 바라봤는데 바깥쪽에서 아주 천천히 손톱처럼 보이는 것이 텐트 표면을 따라 위로 쓸려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소리는 가볍지 않았고 텐트 천이 천천히 눌렸다가 올라가는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거 사람 맞아? 아내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게 너무 현실적이고 날 것의 공포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소리도 흔들림도 모든 게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떨고 있었고 저는 어떤 방향으로든 시선을 돌릴 수 없었어요. 제 귀는 바깥에서 나는 미세한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심장이 뭉개질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을 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아주 빠르게 무언가가 텐트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도 짐승이 뛰는 소리와도 달랐어요. 인간의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엇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동시에 몸을 움찔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텐트 지퍼를 꽉 잡았습니다. 문 열지 마.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깥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소리는 다시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아주 희미하게 멀리서 들리는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사람이 우는 것도 아이가 흐느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울음 같은데 울음이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 같은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소리는 아주 천천히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를 누르고 바람 소리를 밀어내며 숲 전체가 그 소리를 위해 조용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절대. 그리고 그 순간 텐트 바로 바깥에서 우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우는 소리가 멈추고 난 뒤 텐트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포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산속의 공기가 밤의 차가운 공기가 텐트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며 마치 저와 아내의 숨소리까지 누르려고 하는 것처럼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억지로 참았고 아내는 양손으로 자신의 입과 코를 가리고 미세한 떨림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텐트 안의 작은 손전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빛조차도 마치 압박을 받듯 약해 보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숲에서 곤충이 내는 미세한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항상 조금이라도 움직임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덕유산의 계곡은 마치 거대한 손에 의해 뮤트된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손끝이 너무 차가워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아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텐트 천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눈동자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뭐 보여?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가락으로 텐트 천의 오른쪽 윗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느리게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텐트 천은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있었고 바람이 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닿는 부분에서 어둡고 얇은 무언가가 천을 안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눌렀다 빠지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사람의 손가락 형태처럼 보이기엔 너무 길고 너무 뾰족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소리 없이 천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깨닫는 표정으로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저거 사람 아니지? 그 말은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절규에 가까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아주 약하게 저었습니다. 그 순간 텐트 천에 닿았던 그 손가락 같은 것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방금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정해버린 그 존재는
천 바로 위에서 끼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지만 훨씬 얇고 기괴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소리는 텐트 천 바로 너머에서 뼈마디가 부드럽게 꺾이며 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웅크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고 숨은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텐트의 윗부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했고 걸어 다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위치를 옮길 때마다 텐트 천이 아주 조금씩 내려앉았고 그늘이 천의 움직임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손가락 같은 것이 텐트의 꼭대기에서 안쪽으로 세게 눌렸습니다. 푹 텐트 천이 안으로 깊게 들어올 만큼 강하게. 아내가 숨을 들이켰고 저는 손전등을 본능적으로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눌린 천의 형태는 정확히 얼굴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각의 위치가 사람보다 너무 위와 아래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마치 길게 늘어뜨린 얼굴이 천을 밀고 있는 듯한 모습. 저는 숨을 멈추고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눈을 깜빡였다 다시 떴을 때 그 얼굴이 더 가까워져 있을까봐 정말로 그게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한 호흡으로 웅얼거렸습니다. 제발 가지마. 제발 움직이지 마. 그 말이 절 향한 말인지 그 존재를 향한 말인지조차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얼굴처럼 보이던 실루엣은 그대로 천을 누른 채 몇 초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 몇 초가 제가 살아온 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존재가 천에서 손을 떼듯 갑자기 그 압력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텐트는 다시 본래 모양으로 돌아왔고 저희 위에는 다시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정적. 그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산 전체가 저희를 숨기려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혹시 끝난 걸까? 그 질문은 아내가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작게 흔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방금 들었어.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뭘? 아내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거 우리 이름을 알아. 순간 텐트 바깥에서 낮게 길게 기괴하게 늘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지. 저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린 건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멀리인지 가까운지 그 소리는 공간을 비틀며 울렸습니다. 아내는 울기 전의 얼굴로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텐트 바깥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바로 몇 걸음 앞에서 들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저희는 더 이상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 존재는 정말로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텐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아까까지 텐트 안에 남아있던 체온마저 사라지고 마치 냉장고 안에 갇힌 것처럼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나올 것 같은 차가운 기운이 흘러들었습니다. 아내는 두 손으로 제 팔을 감싸며 웅크렸고 저는 그녀를 감싸 안은 채 고개를 숙여 텐트 천 바깥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존재 자체가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이 있었어요. 사람의 시야 밖에서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서 있는 느낌, 그건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텐트의 앞면이 안쪽으로 미세하게 눌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은 채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손바닥을 펴고 텐트 천을 살짝 누르는 것처럼 텐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눌린 자리는 정확히 제 얼굴 바로 앞이었습니다. 단 20cm도 안 되는 거리. 저는 숨을 멈춘 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 저는 그게 무엇인지 보게 될 것 같았고 그걸 본다면 끝장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눌린 자리는 몇 초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려 제 옆구리를 파고들었고 전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아내의 등을 감싸 안으며 손짓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눌린 자리에서 손가락 같은 것이 하나씩 천을 따라 툭툭 툭 튀어나오듯 나타났습니다. 5개. 하지만 길이가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둘은 이상하게도 관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이 아니라 늘어난 무언가처럼 저는 거의 실신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손가락 같은 것들은 천을 따라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갔고 텐트 지퍼 있는 곳까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퍼에 닿을 듯 말 듯 멈추자 저는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습니다. 아내는 속삭임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세한 호흡으로 말했습니다. 지퍼 만지면 안 돼, 제발. 그 순간 지퍼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즉시 아내를 안쪽으로 더 밀어넣으며 지퍼를 양손으로 꽉 붙들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힘을 넣고 지퍼 손잡이를 움켜쥔 채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그러나 지퍼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아니 뭔가가 천천히 너무 조심스럽게 지퍼 손잡이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멈춤, 찰칵, 또 멈춤. 마치 저희 아내 반응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촉감은 분명히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지퍼 금속을 당길 때 그 힘이 너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기운이 마치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금속을 타고 흐르는 느낌처럼 전해졌어요. 제가 지퍼를 잡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숨을 참으며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더 강하게 지퍼를 붙잡았습니다. 그 존재는 계속해서 지퍼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당기려는 힘과 제가 밀어내는 힘이 서로 맞붙은 채 텐트 앞에서 보이지 않는 일종의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퍼 바깥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 하지만 이젠 더 가까이, 정확히 지퍼 바로 너머에서. 왜? 목소리는 분명히 인간의 형식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음의 높낮이가 부자연스럽고 말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혀를 굴리는 대신 목구멍만으로 억지로 말하는 것 같은 소리. 알아, 너희 여기 이어. 아내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이성을 잃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은 해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확실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대답하면 끝이야. 그 존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 둘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텐트 바깥에서 아주 미세한 호흡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자, 먼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손이 제 팔을 움켜쥔 채 떨림을 넘어 경직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제 뒤로 숨겼습니다. 심장은 귀를 찢을 듯 뛰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존재는 지퍼를 한 번 더, 이번엔 더 센 힘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찰칵! 지퍼 머리가 아주 조금 벌어지며 텐트 안쪽으로 큰 쉼표처럼 벌어졌습니다. 찬 공기가 그 틈으로 스며들었고 아내가 숨을 삼키는 소리만이 텐트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퍼를 위로 끌어올리며 닫았습니다. 그 존재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약간 더 세게, 더 빠르게. 그러자 텐트 바깥에서 갑자기 쿵 하고 무언가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낙엽이 크게 쓸리는 소리와 함께 숲속 어둠 속으로 무언가가 사라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끝난 건가? 제가 말했지만 그건 제 자신에게 묻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잡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떨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멀리서 계곡 너머 어두운 산속에서 우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같은데 사람 같지 않은 아까보다 훨씬 큰 그리고 훨씬 가까운 소리. 덕유산의 숲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만 남긴 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돌아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